안녕하십니까, 월광소입니다. 대형솔루텍 주주님들, 그동안 주가가 너무 빠져서 힘드셨을 텐데요. 월광소의 판단으로는 제형솔루텍은 남북 경협주로 엮어져야지만 주가가 예전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이런 와중에 이 대통령이 트럼프가 이제 북한 문제를 얘기할 때가 됐다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를 시작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이번 G7 초청과 함께 특히 교황청에 대해서 2027년 서울을 방한하고 DMZ 비무장지대 방문을 요청하면서 북한 방문도 추진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 소식은 미국 언론에서도 미국이 북한에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다.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 대화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미 국무부 차관보가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요. 도대체 이런 부분들이 제형솔루텍 주가 앞으로 남북 경협 테마로서 다시 한번 주목을 왜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 말씀드릴 테니까요. 금일 영상 단 1초도 방심하지 마시고 영상은 스킵 없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클릭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클릭 한 번이 월광소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 대통령의 G7 방문에서 이제 이란과 전쟁이 종결된 만큼 북한 문제에 관심 가질 때 됐다라고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했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라고 언론에 인터뷰를 했죠. 여기에 이 대통령 교황에게 내년 서울 방한과 DMZ 방문 요청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방문까지 요청을 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미 국무부 차관보의 협상 의사 힘을 통한 평화 적용 함께 강조하면서 비핵화에 대한 한미일 공동 의지 반영,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이란이 핵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경제적 재건과 함께 원유 수출부터 해서 지금 막혀졌던 결제 대금까지 금융제재 풀어준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진행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은 이란의 핵 타결 속에 김정은 사진을 띄운 것은 북핵을 이번에는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지금 김정은 사진을 트럼프 대통령이 올렸다는 것은 이 대통령의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북 문제 해결을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한 것은 본인도 이번이 마지막 임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해결하겠다, 한국이 적극적으로 멍석 깔아준다면 내가 나서겠다, 내 역할 하겠다, 저번에 마무리 못 지었던 부분 진행하겠다. 결국 이런 부분들은 이란 다음에는 이제 북한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가 진행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결국에 이런 부분들은, 이런 사진을 올렸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이 이란의 종전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결국 남북 경협주들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월광소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월광소가 보고서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제형솔루텍이 왜 트럼프의 김정은 사진이 불러온 나비 효과로서 개성공단 재개 시나리오와 제형솔루텍의 삼중가치, 즉 이란 종전과 북미 협상, 남북 경협 연결고리를 완벽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월광소의 리포트를 보시면서 반드시 좋은 인사이트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집중해주세요. 자, 이 장면 속에 우리는 타임라인을 먼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6월 14일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1차 북미 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과 산책한 사진 게시를 했습니다. 별도의 설명이 없었죠. 그 일자가 6월 14일 새벽 2시 53분이었어요. 그리고 오전에 미국과 이란에 대한 종전 합의를 공식 발표하면서 트럼프 합의 마무리 선언과 이란 외교부의 영구적 종전을 선언을 6월 14일 진행했죠.
그러면서 남북 경협주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왜냐? 제용솔루텍은 개성공단 1호 입주 기업으로서 유일하게 반도체 클린룸을 보유하고 있고 이 투자를 300억을 단행을 했었죠. 이런 부분들 6월 15일 오전에 문화일보, YTN, MBN, 연합뉴스 등 주요 매체 일제히 보도를 하면서 이란 다음은 북한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이 G7 기념 촬영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서 트럼프 북 문제 해결 노력하겠다. 특히 공식 만찬을 통해서 1시간 반에 걸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독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미에 대한 대화 재개의 기대감은요. 지금 증시에서 모든 수급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빨아들이고 있는 형국에서 테마가 죽은 지금의 증시, 남북 경협이 새로운 주식시장의 메인 테마로 등극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될 때 제용솔루텍은 갈 수밖에 없다. 몰간소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기회가 있겠죠. 이란 종전 후 북핵이 미국 외교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작용을 하면서 11월 중간 선거 전에 트럼프는 김정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할 것입니다. 국내 정부 역시도 개성재단 재설립 실무를 착수를 하면서 기존에 개성에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본 기업들에 대한 보상 문제까지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죠. 이렇게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해봤을 때 제용솔루텍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남북경협의 새로운 뉴 남북경협이 진행이 될 때 다시 한번 손해본 기업들한테는 보상이 주어지면서 재진출에 대한 우선권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재계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의 싼 인건비 이길 수 있는 것은 개성공단뿐이다 라는 중소기업 대표들의 이야기. 즉 개성공단에 대한 경제적 재평가가 필요하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런 기업인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했고요. 제용솔루텍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로 물러서긴 했지만 내가 개성공단으로 북한에서 운영을 해보니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없다. 언어도 통하고 인건비가 너무 싸고 일도 잘한다. 중국과 베트남을 이길 수 있다. 제조 경쟁력에서. 그렇다면 제용솔루텍의 개성공단 현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개성공단 입주 1호 기업으로서 개성공단 역사의 출발점을 함께한 상징적인 기업이 제용솔루텍이었죠. 약 1만 평 부지였습니다. 그리고 100클래스 클린룸을 구축을 했어요. 개성공단 전체에서 유일한 반도체급 정밀 제조 시설을 갖췄었고요. 현지 투자만 350억 원을 들였었고 통일부 공식 손실자산 1위 기업이 인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통일부에서 인정을 했다는 것은 개성공단을 다시 한번 실용적으로 가려고 했을 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 것이고 금전적인 것과 기회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제용솔루텍이 북한 근로자 1200명을 고용을 했었고요. 월 30만 개의 삼성전자와 LG전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손떨림 방지 액추에이터를 납품을 하고 있었죠. 한마디로 삼성전자 갤럭시와 LG전자 카메라에 전량 납품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베트남 제영 비나에서 동일 클린룸과 동일 공정을 유지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으로 고부가가치 OIS를 통해서 진행이 됐는데 개성공단이 재개되면은 즉시 이전이 가능하거나 혹은 기존 공장을 재가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북한의 인건비는 한국의 10분의 1 수준, 개성공단 기업이 증언을 따르면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 맞춰질 수 있다. 자, 개성공단 입주 1호 기업으로서 유일한 클린룸 그리고 개성공단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손실 1위 통일부 인정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용솔루텍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서로의 정치를, 즉 정치 체제를 인정을 해주면서 실용적인 남북 경협을 진행을 할 때 제용솔루텍은 그 선두에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재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요, 이재명 정부에서 첫 NSC 회의를 했고요. 남북 관계에 대한 복원 공식 천명을 2025년 7월에 했죠. 그리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고 남북 통신선 복원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여기다가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가칭 다시 줄여서 개성재단을 재설립하는 법령 정비에 지금 착수했어요. 완료가 되면은 실질적인 재개 신호가 나오고요. 새 정부에서 지금 경제성장 전략에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포함하는 것을 예고를 했고 기재부가 발표 예정입니다.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 개성공단 기업인 협회장 간담회까지 개최를 하면서 에이펙 계기로 북미 회담 가능성도 논의가 진행 중이죠.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SNS 사진 게재가 6월 14일 진행이 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G7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별도로 만나면서 북 해결 노력을 제안을 했습니다. 트럼프 김정은 만남을 위한 실무 접촉과 정상회담이 진행이 된다면 이번에는 실용적인 남북 경협이 가능해질 것이고 여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 종전에 따른 러시아가 원하는 그리고 중국이 원하는 대륙 횡단 철도까지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그 중심 첫 단추는 개성재단 재설립 완료를 통해서 기업인에 대한 방북을 허용하고 재가동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월광수는요, 단기 급등 바로 재개하는 순간 30에서 50% 가능하고요. 350억 손실 봤던 거 자산 가치 재평가하면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클린룸이 만약에 재가동이 현실화가 된다. 그러면 100%에서 200% 장기적으로는 베트남과 개성에 대한 이중 생산으로 시총 1조 원까지 목표로 보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이 모든 수급이 삼성전자가 빨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거래량 없는 매도 물량에 의한 이 급락, 월광소가 주가 분석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제용솔루텍 시가총액 2천억 초반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91억이에요. 곱하기 4 하면 360억입니다. 이런 회사가 지금 PER이 2026년 기대 PER이 몇 배예요? 5배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까지 왔습니다. 이거는 시장의 요인이지 제용솔루텍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용솔루텍은 휴머노이드 밸류체인에 들어갈 수 있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원래부터 남북 경협주였고 지금은 삼성의 전장과 휴머노이드 부품으로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OIS 손떨림 방지 고부가가치 제품을 통해서 수율이 작년에 잡혔어요. 3분기 때는 수율이 안 잡혀서 실적이 낮았죠. 4분기 때부터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 냈죠. 지금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줄줄 셀 때 담아내셔야 된다. 월광수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